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신안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신안산선이 드디어 이제 올해 8월에 착공이 된다고 합니다. 보시면 신안산선은 시흥시청역이랑 그리고 안산의 한양대역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광명을 지나서 영등포를 지나서 여의도를 지나서 향후에는 서울역까지, 공덕을 지나 서울역까지 올라가는 노선인데요. 이게 드디어 올해 8월에 착공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시흥시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향후에 좀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했었는데, 시흥의 일부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그 입주 장애 공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혹은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시흥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노선인데,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좀 시흥에 대해서 좀 걱정했던 부분은 이 신안산선 자체가 너무 많이 지연됐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안산선 자체는 2003년부터, 그 이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때 했으니까 그 이전부터 준비가 됐던 노선인데, 2003년부터만 잡아도 지금 벌써 15년 넘어가거든요. 15년 넘어가고 이제 24년에 완공이 된다. 여기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24년에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2003년부터 치면 20년이에요. 20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언제 될지 돼봐야 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공기가 물론 2024년이라고 예상을 해도 더 지연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착공에 들어가면 언젠간 끝나겠죠. 언젠간 끝날 테니까. 이게 그리고 또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 사업 특성상 이걸 공기를 좀 더 빠르게 해서 빠른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도 그나마 좀 이제 국가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더 빨리 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면 8월에 착공이 된다고 하고, 안산까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주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포스코건설과 조기 착공, 벌써 이제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착공도 조기 착공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16년 만에 본격적인 착공을 앞뒀다. 그래서 시흥과 안산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44km이고 3조 3천억 원을 들여서 8월 안에 착공을 하고 2024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2002년, 여기 2002년 얘기가 나오네요. 2002년에서 민자 사업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이제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주파를 하고, 기존엔 1시간 30분 이상 소요가 되던 게 3분의 1가량 크게 줄어든다 라고 합니다. 신안산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한양대역에서 여기 이제 안산의 신도시죠. 안산 쪽의 신도시인데, 호수역을 지나서 중앙역을 지나서 쭉 올라가서 시흥의 목감지구의 목감 끄트머리를 이제 지납니다. 끄트머리를 지나서 광명역을 지나서 석수, 시흥사거리 이렇게 쭉 독산에서 영등포, 여의도에서 올라가고요. 그리고 시흥시청역에서 지금 여기 매화역이라고, 장래역이라고 되어 있는, 새로 이제 보금자리가 지정됐다가 이제 해제가 됐던 지역인데, 이쪽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향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보금자리가 진짜 다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쪽을 지나고요. 여기 이제 산업시설도 들어올 예정이어서 지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래 학원역을 지나서 광명으로 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안산에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게 여의도까지 30분이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시흥시청에서도 비슷하게는 걸릴 것 같아요. 여기가 물론 이제 서해선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요 시흥시청역에서 요렇게 가는 구역이라 여기 일반 노선만큼밖에 속도를 못 내고 하지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급행으로 이제 다니게 돼서 뭐 근데 실제 여기 뭐 역간 거리도 넓어서 뭐 급행이나 거의 비슷하게 물론 노선 자체는 짧지만 비슷하게 아마 지나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광명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KTX 지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의도를 이미 근처에 떨어지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용산까지 올라가는 KTX 타고 올라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광명에게 못 주지만 아무래도 수혜는 그래서 안산과 시흥일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시흥도 좀 뭔가 좀 차이가 생기는데, 시흥에 이제 장현지구가 있고요. 장현지구가 이제 시흥시청역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목감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은계지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은계지구는 이 혜택을 받진 못합니다. 은계지구는 지나가지 않고요. 장현과 목감만 지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 백오지구 뭐 이쪽도 혜택은 받지 못하고, 그래서 좀 아무래도 목감지구가 아무런 역이 없었고, 그리고 신안산선 자체가 그때 당시에 분양될 때 당시엔 약간 공연불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목감지구가 많이 소외됐었는데, 목감지구도 영향을 받고 시흥시청역도 또 다른 이제 신안산선이라는 새로운 전철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 시흥시청역이 있고요. 시흥시청역에 이제 들어오는데, 이 장현지구 자체가 이제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범위가 넓어서 여기까지 다 장현지구인데, 이렇게 보면은 시흥시청역까지 뭐 능곡역이 있지만 뭐 이런 좀 걸어서 가기에 조금 애매한 거리대가 돼서, 그리고 시흥시청역 자체는 이 바로 옆에는 또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가깝게 들어오는 게 네이처뷰 아파트 8분 거리인데, 여긴 또 언덕이에요. 약간 언덕이어서 약간 역으로, 시흥시청역으로 직접 걸어서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은 좀 적을 걸로 보입니다. 지적 편집도를 보시면 지금 노란색이 이제 주거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앞에는 상업지구, 상업용지구, 이 앞쪽은 공공청사, 여기 시흥시청이 있죠. 시흥시청역인데 여기는 업무용지, 그래서 걸어서 가는 건 요쪽이 그나마 걸어서 어느 정도 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여기 자체는 경사를 보면 이게 좀 뭐 녹색이 오르막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긴 다 오르막길이에요. 그래서 오르막길 건너서 이제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들이고 하기 때문에 좀 걸어서 접근하기는 쉽진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찬가지로 목감지구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오는 건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목감지구의 완전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목감지구가 여기까지 가는데, 범위로 보면 목감지구가 반경을 재보면 이쪽은 뭐 거의 30분, 도보로 30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목감지구 내에서도 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는 또 약간 제한적이다. 목감지구 여기 이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뭔가 좀 살짝 단절된 느낌? 완전히 아니고 살짝 단절된 느낌이 있어서 이쪽 지역은 혜택을 직접 받으실 수 있고, 이쪽은 약간 간접적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생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그 업무지구 중 하나인 YBG에 바로 떨어지는
그런 이제 전철이 들어온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고, 제가 이게 찍어 놓은 게 뭐냐면, 여의도까지 30분 내에, 여의도역까지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을 찍어 놓은 건데, 보시면 뭐 서울의 거의 대부분 지역, 뭐 강남의 일부를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접근이 가능한데, 지금 보시면 공교롭게도 이 빨간 지역이 서울인데, 서울의 그 중심지에서 반경을 그렸을 땐 이 정도 지역에서는 이제 접근이 가능합니다. 강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약간 어렵고요. 그래서 9호선 라인, 5호선 라인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넓어져서 이후에 이제 신안산선이 생긴 후에는 라인이 이렇게 넓어질 거예요. 거의 이렇게 넓어지겠죠? 시흥시와 안산시, 그리고 광명시까지 해서 이렇게 넓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그런 여의도의 접근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 될 걸로 보이고요. 최근 주택 청약에 이제 동원 로얄 듀크 2차가 있었는데, 어디냐면요, 정현지구에 지금 이제 분양이, 여기 지금 로얄 듀크 2차가 최근에 분양이 됐었고요. 지금 A7블럭이 남아있고, 이쪽에 A8블럭 이렇게 쭉 남아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받은 그 인상에는 이쪽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덕이 있고 해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중심상업 지역이 이쪽과, 그리고 이쪽에 플랑드르라고 해서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랑드르가 이렇게 지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받는 인상은, 물론 이쪽이 이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완전히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이제 구도심을 약간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지역은 구도심이에요. 요런 지역. 그래서 요런 지역도 구도심이어서, 구도심과 이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철의 라인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좀 신도시의 느낌을 받는 건, 여기도 이제 약간 구도심이긴 한데 여기는 한 10년 내에 지어진 지역이라서 그렇게 구도심의 느낌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청역, 능곡역 해서 시흥시청역이 이제 중심이 될 거고, 이제 이쪽이 약간 서브 개념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좀 혜택을 크게 볼 걸로 보이고, 지금 당장의 분양 분위기는 별로 안 좋습니다. 보시면 동원 로얄 듀크 2차가 위치 자체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84평은 그나마 선방을 했고요. 1순위 해당 지역에서 2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 근데 이제 B타입은 1대1 정도, 해당 지역에서 1대1, 그리고 C타입은 미달이 났습니다. 뭐 하나밖에 없었지만 해당 지역에서 미달이 났었고, 기타 경기 지역에서 분양이 됐었고, 그리고 조금 큰 평수는 1.3대1, 그래서 거의 해당 지역에서 넣으면 당첨이 되는 수준이었고요. 지금 P를 좀 알아봤을 때 P가 리슈빌 같은 경우 지금 한 2천만원 정도 붙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자체도 지금 제 생각엔 약간의 저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로얄 듀크의 분양을 보면 분양가는 분양가를 보시면 84제곱미터가 한 4억
4천, 5천 정도 됐었고 40평대 같은 경우는 5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4억, 5억, 4억, 5억 정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광명이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걸 봤을 때 14제곱미터 기준 한 6억 정도까지는 시청역에 가까우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상도 완공 이후엔 가능할 것 같습니다. 8억까지 가기에는 좀 너무 그렇고요. 한 맥시멈 한 7억 정도 간다고 보고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시흥 같은 경우는 조금 입주장이 이미 많고 그리고 향후에도 지을 땅이 좀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런 지역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지역도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 해서 좀 약간 중도적인 성향에서 봤었는데 그래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호재가 신안산선이라는 이제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신안산선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일부 지역은 그래도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우려를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